내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인테리어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도시계획과 같은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인테리어는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테리어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물론 간단한 도배 정도라면 스스로 해도 되지만 공사의 규모가 커지면 결국 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일을 진짜 잘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전문가에게 잘 맡기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인테리어에 들어간 각 단계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사의 범위 정하기. 견적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사 범위를 정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고 간단한 일인데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결국 쓸데없는 돈이 지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배만 필요하면 도배만 하시고 그 이상의 욕심은 버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 업체에서 견적서 받기. 견적은 당연히 여러 군데서 받아봐야겠죠. 3곳 이상으로 견적을 받은 후 가격을 유심히 비교해보면 공사 범위에 대해 어느 정도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감각이 날카로워지죠. 그리고 여기서 견적을 낼 때 직접 방문하는 업체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업체가 있습니다. 물론 노하우가 많아서 우리가 넘겨준 정보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견적을 낼 수 있다고 하지만 직접 방문을 실측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아주 여유있게 자재를 사용할 것이 뻔한데 결국 이는 비용 증가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공사라는 것은 항상 변수가 있는 법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체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뭐뭘 또 고쳐야 한다. 이런 식으로 결국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막상 공사가 들어와서 오히려 의뢰인이 끌려다니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너무 저렴한 업체는 피하는 편인데 싼 데는 그만한 이유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공사업체 정하기. 대략적인 견적이 나오면 이제 공사업체를 정해야겠죠. 이때 반드시 업체의 대표 혹은 담당 직원이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관리 감독하는 업체일수록 현장 상황에 대한 피드백을 제대로 해주고 자재가 제대로 사용이 되었는지, 공사가 지연이 되진 않는지 등을 확인해 줌으로써 의뢰인은 그만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계약서 작성하기.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은 각 공사 항목별 세부 내역서가 꼼꼼하게 작성되어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욕실 도기 100만원 이게 아니라 각 도기를 만든 회사명, 제품명, 개별 가격 등이 상세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타일 같은 경우도 어느 회사의 어느 제품이 어느 정도 면적으로 시공된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고요. 또한 공사기간, AS기간 및 범위, 추가 비용 등의 내용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꼼꼼히 체크해야 하는 것이죠. 리스크를 줄이는 것은 결국 꼼꼼함입니다. 다섯 번째, 비용 지급. 계약서, 중도금, 잔금으로 3회에 나눠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사의 규모에 따라 중도금을 2회에 걸쳐 지불한다든지 중도금 없이 잔금을 한꺼번에 납부한다든지 이렇게 단계가 다르게 나뉠 수 있고 각 단계별 지급액도 달라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잔금을 공사 끝나자마자 바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의뢰인 입장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실제 사용을 했을 때 나타나는 하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참고로 다주택자여서 양도세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10%를 지급하고 나중에 비용 처리를 해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단 공사 품목이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니 이 부분은 꼭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